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픽셀 3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개봉한 지 약 4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솔직히 한 6개월 써보고 리뷰 찍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웬만한 건 다 느껴본 것 같고 더 이상의 펌웨어 업데이트가 없기 때문에 이쯤에서 리뷰를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뭐 외관 같은 경우에는 뭐 개봉기에서도 말씀드렸고 검색하면 다 나오는 부분이니까 다 패스를 하고요.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디스플레이가 LG의 OLED가 들어가 있는데요. OLED가 아니고 POLED입니다. 플라스틱 OLED인데 구글에서 세팅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제게 불량인 건지 모르겠지만 명암 개조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어두운 밝기에서 명암 개조가 무너져서 어두운 부분이 거의 안 보이거나 심지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명암 개조 문제가 있는데 설정에 더 어둡게가 있어요. 더 어둡게를 하면 그냥 화면이 진짜 밝기가 딱 두 단계로 나뉘는 것처럼 명암 궤도가 완전히 다 틀어져 버립니다.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LG 폰에서도 제가 LG G6에서도 단점으로 얘기를 했던 것과는 좀 다른데 그거는 색감 조절이 있었는데 이제 서드 파티 앱에서 작동을 하지 않는 그런 문제였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색감 조절 모드 자체가 없습니다. 색상 요 조절 자연스럽게 생생하게 색상 자동 조절 요렇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가 sRGB고 생생하게가 그 중간 어디쯤이고 색상 자동 조절이 기본으로 DCI P3인데 sRGB를 보면 sRGB로 바꿔주는 그런 건데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sRGB로 넘어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생생하게 요거 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자꾸 이게 문제예요. 대부분이 이 픽셀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많이 없어요. 기계가 이게 기본 값으로 폰 색깔에 맞춰서 기본 테마 색깔이 들어가 있는데 배경화면 및 스타일 여기 있네. 여기 보면 색상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기본 값이 요거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거를 하면 아주 재밌게도 좀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 흰색의 톤이 바뀌어요. 색감이 바뀌어요. 정말 신기해요. 이게 지금 영상으로는 잘 안 보일 텐데 이게 OLED 특성상 밝아졌죠. 흰색이 뒤에가. 이게 이게 화이트 밸런스가 같이 바뀌어요. 이게 미칠 노릇이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진짜 씬노래요. 진짜 설정창 보는데, 이건 왜 흰색이 안 나오냐, 이렇게 당황했었다니까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거는, 자기가 원하는 색상이 아니더라도, 자기한테 화이트 밸런스를 찾기 위해서라도, 마음에 안 드는 색깔로 일단 바꿔야 됩니다. 저는 보라색을 좀 많이 넣어가지고, 테마에. 적당한 화이트 밸런스를 찾았는데 저는 보라색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보라색하고 이거 파란색하고 핑크색을 섞은 테마를 쓸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어요. 세팅이 진짜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구글의 세팅은. 그게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엑스페리아 XG1보다 좋은 점인데 여기 보면 야간 조명이라고 해서 블루라이트 필터가 있어요. 갤럭시로 따지면 편안한 화면 모드인데 요게 좀 요것도 문제가 있어요. 요게 요것도 단계 조절은 되거든요. 강도 조절은 되는데 최소로 해놔도 너무 강하게 노래져요. 그래가지고 저도 최소로 해놓긴 했는데 최소로 해놔도 제 갤럭시 S10e의 절반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절반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갤럭시로 따지면. 그러니까 굉장히 이 강도가 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자료 화면이 나오고 있을 텐데, 요게 뭔가 조립할 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이 디스플레이 자체 보호 필름 같은 걸 안 떼고 조립한 것 같아요. 테두리 네 곳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뭔가 붙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파랗죠. 사진으로도 찍히는 수준이면.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직사광선 아래에서 쓰면 이런 부분이 좀 거슬립니다. 자, 이제 Always On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갈게요. 얘가 당연히 OLED 디스플레이인 만큼 Always On 디스플레이를 지원을 해요. 하는데 갤럭시처럼 뭐 테마를 변경한다거나 그런 거는 일절 불가능해요. 폰 자체의 글씨체를 변경하는 기능조차 없기 때문에 AOD의 글씨체도 당연히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전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없어요. 이 AOD 하면은. 그래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지금 이런 타이머나 뭐 이런 걸 키잖아요. 스톱워치로 테스트를 해봅시다. 스톱워치를 키면 이렇게 쭉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1초, 2초, 3초, 4초 쭉 가야 되는데 여기 뜨긴 뜨는데
지금 1초 단위로 계속 리셋이 되죠. 좀 놔두면 이제 이게 또 지 맘대로예요. 절전 모드에 들어갔죠. 지금 또 잘 되네. 이게 AOD 화면이 이게 절전 그 로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10초에 한 번씩 리셋되고 그래가지고 이 초 가는 게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멈춰요. 바닥에 한번 놔볼까? 업데이트되고 개선이 된 건가? 이게 AOD가 절전 모드로 들어가면 이게 이 숫자 가는 게 멈춰버려요. 그래가지고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고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면 안 되는데 멈췄죠, 멈췄죠, 멈췄어요. 보세요, 멈췄어요. 이게 절전 모드로 들어가면서 이제 몇십 초 단위로 이제 또 리셋이 될 거예요. 보시죠. 10초 단위로 이게 뛰는 거 이렇게 또 가다가 또 멈출 거예요. 이게 좀 있으면 이렇게 절전 모드가 되어 있는데 저게 멈추는 게 좀 치명적입니다. 가끔씩 저게 멈추는 게 문제고 그리고 진짜 치명적인 버그인데 폰 자체가 멈춰버릴 때가 있어요. AOD 이 화면 그대로 그냥 멈춰버려요. 이게 LCD 화면이면 제가 말을 안 할 텐데 이거는 OLED 디스플레이란 말이에요. OLED 디스플레이인데 화면이 멈춰서 막 몇 시간씩 폰이 그냥 프리징 걸린 상태로 있다? 이거 분명히 시계 요 AOD 화면 그대로 번인이 생길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직은 안 생겼는데 자꾸 멈추니까 핸드폰이 이거 분명히 번인이 언젠가는 생길 것 같습니다. AOD 화면에 제가 이거 밤에도 계속 AOD가 들어오는데 불 꺼도 밤에 멈춰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로 4시간 동안. 근데 다행히도 그때는 번인이 안 생겼는데 제가 뭐 이 폰을 놔두고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그랬을 때 여행 가고 나서 폰이 멈춰가지고 2, 3일 동안 이 시간에 머물러 있어. 그러면 분명히 번인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건. 이게 그냥 한두 번 발생하면 상관이 없는데 저 4개월밖에 안 썼어요. 약 4개월밖에 폰 안 썼는데 한 10번에서 20번 정도 멈춘 것 같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좀 화가 난다. 자, 이제 디스플레이는 여기서 넘어가고요. 자꾸 까면 미안하니까. 그리고 여기 POLED이기 때문에 버닌이 굉장히 잘생깁니다. 전주인이 이미 버닌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버닌이 일단 눈에 너무 잘 들어오고요. POLED 특성상 쓰면 쓰고 쓸수록 그리고 직사광선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 플라스틱 소재이기 때문에 변색이 돼요. 변색이 되고 아몰레드 이 폰 자체에서도 발열이 있고 변색이 되면서 가면 갈수록 또 화면이 누래지고 안 그래도 OLED가 수명이 짧아서 청색 소재 수명이 짧아서 누래지는데 더 빨리 누래진다는 거.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죄송하지만 스피커 리뷰는 따로 준비하겠습니다. 요거 이번에 말하면 분량이 안 끝날 것 같아요. 스피커는 다음 영상에서. 그리고 제가 느끼는 단점 3.5mm 단자가 없습니다. 엑스페리아 쓸 때만 해도 위에 있어가지고 출력이 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있긴 있었단 말이에요. 엑스페리아는. 근데 얘는 존재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걸 자동차에 거치해놓고 AUX로 연결을 해서 노래를 들으면서 가고 싶은데 AUX를 연결하면 충전은 못하고 충전기를 연결하면 음악을 못 듣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사 차에 제 사비를 들여가지고 무선 충전 거치대를 거치를 해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불편했다. 처음에는 솔직히 지금 제가 산 맥세이프 짝퉁 그거를 갖다가 막 폰 뒤 거치대에다 어거지로 끼워가지고 막 쓰다가 막 운전하다가 막 핸드폰 통째로 떨어지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심지어 그 맥세이프 짝퉁은 발열이 좀 심해가지고 차 안에서 쓰면 솔직히 내비의 그 전력 소모량을 견디질 못해요. 그러니까 배터리 유지 수준도 못하고 배터리를 좀 더 늦게 달게 해주는 수준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불편했었습니다. 예, 지금은 거치대를 얼마 전에 샀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불만은 없어요. 뭐 잘 나옵니다, 그냥. 예, 잘 나오는데 약간 색감하고 노출 특성이 아이폰을 좀 많이 따라간 느낌? 그러니까 요게 미국 회사가 다 이렇게 만드는 건지 아니면 뭐 구글하고 애플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 노출을 좀 과하게 준다는 점 그리고 명암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그렇고 대비를 많이 준다 그래요 보통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빛이 좀 날아가는 곳에는 많이 날아가고
어두운 곳에는 확 어둡게 나오고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아이폰 제가 6 쓸 때 그랬었거든요. 아이폰 12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폰하고 색감 특성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갤럭시보다 약간 누렇게 찍히고 그냥 아이폰처럼 찍혀요. 예, 그러니까 카메라는 불편한 거는 없고 색감은 아이폰처럼 찍힌다. 예, 그것만 알아두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이 폰은 유심을 안 끼워놓은 상태인데요. 일단 이 타이머 끄겠습니다. 필요가 없으니까. 멈추고 또 해야 되나? 쓰레기통 안 눌려. 터치 먹통 됐어. 봐봐. 이런다니까 핸드폰이. 이 불안정해서 쓰겠냐고. 또 재부팅 해야 돼 이거. 이 터치는 되는데 이런 게 안 되잖아요. 어떤 것들은. 이게 시스템이 불안정해요, 굉장히. 일단 다시 시작하고 다시 영상 촬영하겠습니다. 지금 멈추고 나서 재부팅하고 있는데 갑자기 앱 최적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이. 왜 그냥 재부팅을 눌렀는데 앱 최적화를 하고 있니? 와, 진짜 골 때려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한 것도 아니고 이미 최종 버전이거든요. 더 이상 업데이트도 없단 말이에요. 안드로이드 12 끝 버전인데 C1인가 C2인가. 어쨌든 타임 아직도 돌아가고 있네. C1, 예, 최종 버전이에요. 지금 안드로이드 12 이 픽셀 3 일반 모델에. 근데 왜 최저가를 하냐고 도대체. 제어팅만 했는데. 뭐 약간 해프닝이 있었지만 아까 하던 얘기를 마저 해봅시다. 지금 유심이 안 들어가 있는 모델이에요. 유심을 안 끼워 놓고 있어요. 저는 지금 유심이 없는 상태인데, 유심이 없는 상태에서는 얘가 설정 더보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는데 카메라 소리라는 메뉴가 생겨요. 그래서 셔터음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 유심이 인식되는 순간 그때부터 저 카메라 소리라는 항목 자체가 사라지고 카메라 셔터음이 반강제적으로 나게 됩니다. 아니, 그냥 강제적으로 나게 됩니다. 유심을 끼우면. 뭐 미국 유심을 끼우면 이게 카메라 소리 저 란이 안 없어지는데 한국 유심을 끼우면 저 카메라 소리라는 저 칸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져 버려요.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요거 그러니까 개통해서 쓰실 분들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꿀팁이죠. 뭐 갤럭시처럼 막 ADB로 그 소리를 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예. 요런 거 알려줄 수 있는 유튜버가 어디 있겠어요, 저 말고. 제가 자만하는 게 아니고 유튜버에 이거 알려주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픽셀 3에 대해서. 예. 그리고 요거 지금 방금 보셨죠? 알림이 뜨면 이따맣게 뜨던 AOD 시계가 요렇게 쬐끄만해져요, 다시. 도대체 왜? 알림 띄울 공간은 얼마든지 있는데? 도대체 왜 이만큼의 공간을 놔두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것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 다음 걸로 넘어가면 이제 저장소하고 램 같은 경우에는,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64기가짜리가 들어가 있고요. 램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의 4기가바이트가 들어가 있고 2기가바이트 정도가 가상 메모리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앱도 제가 나중에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이 얘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EXPAT하고 그런 어쨌든 인증들이 없기 때문에 EXPAT으로 포맷된 USB나 외장하드를 연결하면 인식을 못하고 팻32로 포맷하라고 뜹니다. 예, 그게 문제였었습니다. 였었는데 요 앱이 있어요. 어, 여기 완벽한 해답은 아닙니다. 완벽한 해답은 아닌데 여기 유료 앱이에요. 유료 앱인데 제가 나중에 요걸 공유를 해드릴 거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EXPAD 어쩌고 저쩌고인데 요게 마이크로소프트 EXPAD NTFS4 USB by 파라곤 소프트웨어라고 해가지고 NSTF하고 EXPAD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요게 저 앱 안에서만 인식이 돼가지고 파일 이동, 복사, 삭제 요런 건 되는데 뭐 플레이어에서 불러와가지고 동영상을 보고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EXPAD이 지원이 안 되니까 요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죠. 요것도 알려주는 유튜버 없었어요. 제가 쓰는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EXPAD을 지원을 합니다. 지금 요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 P4 N8 요런 중국산 기계들은 라인 센서가 없어서 EXPAD이 안 되고 NSTF가 안 돼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애초에 얘는 뭐 지금 싸구려라서 32기가가 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게 다이긴 한데 anyway 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EXPAD 자체가 지원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해외 직구폰이니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통화 품질하고 VoLTE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SKT, LT 요금제를 쓰고 있고 요거에다가 뭐 VoLTE 패치를 하지 않는 이상 3G로밖에 통화가 되지 않습니다. 3G 통화도 솔직히 음질이 나쁘진 않아요. 알아듣고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대신 단점이라면 3G 전화가 걸리는 것도 그렇고 받는 것도 그렇고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도 그렇고 약간씩의 딜레이가 있어요. LTE보다 속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음성 전달하는데 무슨 그게 속도가 의미가 있겠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의외로 있어요. 통화를 받고 나서 한 5초 동안 멍 때리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부터 상대편 목소리가 들려요. 그때부터는 딜레이가 한 300ms 정도로 짧아지긴 하는데 처음에 5초, 받고 나서 5초 정도 시간이 걸리고 끊고 나서도 5초, 바로 안 끊겨요. 5초 정도 걸리고 그런 딜레이가 약간씩 있어요. 3G라서 그거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상대방이 전화를 걸어도 콜 드랍까지는 아니에요. 콜 드랍이 된 거는 제가 겪어보진 못했어요. 아직 3G라고 해가지고 제가 뭐 보통 수도권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요. 이 3G가 안 터져서 막 전화가 안 오고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전화가 늦게 오는 경우는 있어요. 상대방은 한 2, 30초 전부터 이게 수화기를 잡고 있었는데 2, 30초 후에 그니까 전화가 들어오는 거죠. 그런 건 있습니다. 느려가지고. 그리고 외산 핸드폰 특징이죠. 예. 영상통화 자체가 안 됩니다. 영상통화는 뭐 카카오톡이나 뭐 왓츠앱을 쓰시든지 줌을 쓰시든지 어쨌든 영상통화는 인터넷으로밖에 못 한다는 거. 그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폰도 외산폰이기 때문에 영상통화 안 되죠. 페이스톡 그 페이스 뭐라 그러지? 페이스타임 맞아. 페이스타임은 있는데 그건 아이폰들끼리 영상통화 할 수 있는 거고 인터넷으로 예. 어쨌든 통신사 자체 통화 기능을 가지고 영상통화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 속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퀵차지 지원 안 하고요. 기본적으로 10W도 안 들어갑니다. 5V 2A조차도 안 들어갑니다. 솔직히 왜 이렇게 해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10W짜리 충전기를 연결을 하면 7.5W로 들어갑니다. 대신에 얘는 PD 충전을 지원합니다. USB PD. PD 충전으로 18W 충전이 가능합니다. 솔직히 저 처음에 PD 충전기를 얻기 전까지는 충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일단 무선 충전도 어, 얘네들이 판매하는 픽셀 스탠드라는 제품이 아니면 고속 충전 자체가 안 돼요. 무조건 5W밖에 안 들어가요. 갤럭시조차도 일반 무선 충전을 해도 7W는 들어가는데 얘네들은 도대체 무슨 배짱인지 5W로 제한을 걸어놨어요. 무선 충전을. 그래서 무선 충전을 해도 이게 1시간이 지나도 뭐 10%밖에 안 차 있고 제가 속 터져서 죽는 줄 알았어요. 무선 충전을 하면. 일단 무선 충전은 그 지금 문제가 있고 굉장히 5W로밖에 안 돼가지고 속이 터진다 진짜. 그리고 이거 무선 충전은 발열 때문에 그 5W조차도 잠깐 들어가고 말아요. 미치겠어요. 이거 무선 충전 때문에. 어쨌든 무선 충전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중국산 싸구려 무선 충전기 쓰면 또 5W가 또 꾸준히 들어가. 발열은 또 있는데 무슨 로직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도무지 모르겠어요. 일단 무선 충전은 좀 문제가 있고 제가 PD 충전기가 없으니까 처음에 그냥 퀵차지로 연결을 해서 썼는데 7.5W밖에 안 들어가니까 유선 충전조차도 느려요. 배터리 용량이 3000mAh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답답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PD 충전기를 하나 구해가지고 PD 케이블도 구하고 이마커 칩이 없는 그냥 싸구려 그냥 PD만 되는 그냥 그런 거 충전선을 사도 충분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진짜 재밌는 게 얘 하드웨어 자체는 스냅드래곤 845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으로는 킥차지를 당연히 지원을 해야 돼요. 근데 구글 얘네들이 일부러 소프트웨어적으로 막아놨어요.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하냐고. 도대체 왜 라인센스를 따로 사야 되는 것도 아닌데 왜 하드웨어가 지원을 하고 번들로 제공되는 기능을 왜 뺐냐고요, 도대체.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유선 충전을 하든 무선 충전을 하든 굉장히 느리고 매우 불편하다. 반드시 PD 충전기를 들고 다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좀 짜잘한 거 말씀드리고 끝을 낼게요. 일단 마이크. 스피커는 나중에 따로 편을 만들겠지만 마이크는 말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예. 일단은 밑에 마이크 구멍이 안 보이시죠? 마이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요건 리심 슬롯이고요. 돌리시면서 봅시다. 한번 맞춰보세요. 마이크가 어디 있을까요, 얘가? 예, 위에 노이즈 캔슬링용 마이크는 있죠. 아이폰처럼 뒤에 있는 거 아닌가요? 뒤에 없어요. 요거 구멍, 마이크 구멍 아닙니다. 요거 그냥 그 색깔. 이 카메라 자체는 흑백으로 남고 얘가 색깔 정보를 이제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칼라로 찍을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여기에 마이크 구멍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요것도 말씀 안 드렸네. 자꾸 중구난방으로 새서 죄송한데 지문인식 요거 잘 되고요. 지문인식은 굉장히 지문인식 잘 되고 요거 LED가 듀얼 톤이 아니에요. 그냥 같은 톤으로 두 개가 박혀 있어요. 굳이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이폰처럼 듀얼 톤이 됐으면 좋겠는데 anyway 마이크 어디 있을까요? 스카이 예전에 펜텍 스카이폰 쓰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요쪽에 들어 있습니다. 요것도 이렇게 요쪽에 몰려 있어요. 요쪽에. 그래서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이어지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완벽히 스테레오 녹음이 되진 않는데 어쨌든 뭐 성의는 보였다. 이쪽으로 몰아가지고 마이크를 성의를 보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몇 번을 말씀드려도 부족한데 안드로이드 12가 굉장히 불안정해요. 이게 그러니까 12라서 불안정한 게 아니라 이 픽셀 자체가 좀 불안정해요. 아니 픽셀이 하드웨어가 불안정한 건지 소프트웨어가 불안정한 건지 모르겠는데 순정이에요. 순정에다가 루팅밖에 안 했단 말이야. 루팅도 했는데 제가 뭘 딱히 건든 게 없어요. 루팅만 하고 건든 게 없는데 허구한 날 뻗어. 제가 루팅하기 전에도 계속 뻗었어요. 이게 제가 루팅을 해서 뻗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순정인데 왜 뻗냐고 도대체 왜 그렇게 불안정한 건데 왜 자꾸 멈추냐고 진짜 화가 나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요거 루팅 하실 분들 반드시 부트로도 언락해야 되는데 엑스페리아나 갤럭시 같은 경우는 뭐 갤럭시는 부트로드 언락을 하면 녹스가 날아가서 삼성페이가 안 되고 뭐 보안 폴더가 안 되고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있는데 엑스페리아도 부트로드 언락을 하면 카메라 기능을 못 쓴다던가 그런 게 있는데 얘는 부트로드 언락을 해도 모든 기능을 전부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거는 이제 커스텀 롬질을 하는 사람들이나 저처럼 루팅을 해서 쓰는 사람들이나 좋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디스플레이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릴게요. 얘는 평면인데 갤럭시처럼 여기 유리가 끝에 곡유리여가지고 고필름이 끝까지 다 안 붙습니다. 예. 아 그래서 제가 성능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렸는데 저번에 올려드린 아스팔트 9 게임 플레이 테스트 참고하십시오. 발열도 잘 모르겠어요. 발열은 좀 있는데 폰이 가벼우니까 폰 150g밖에 안 해요. 가벼워서 그러려니 합니다. 가벼운 게 큰 장점이니까 가볍고 작고 그래서 마지막 한 줄 평 하고 끝내겠습니다. 한 줄 평 요약? 어쨌든 제 감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볍고 작고 휴대하기 편하고 좋아요. 요즘에 구할 수 없는 폰이에요. 그것 때문에 샀고 엑스페리아 쓰다가 더 상위급의 성능을 똑같은 무게 아니 똑같거나 더 작은 무게나 거의 비슷한 크기로 즐기고 싶어서 이 폰을 샀는데 그래서 후회하진 않아요. 저는 후회하진 않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 때문에 좀 불편하다 쓰는데 후회하진 않는데 불편하다. 자꾸 폰이 멈추고 불안정하고 이게 내가 분명히 순정롬을 쓰는데 왜 커스텀롬 쓰는 것처럼 언스테이블 이렇게 불안정한 거야. 그거하고 디스플레이 명암 개조 때문에 화면을 어둡게 하면 밤에 불 끄고 화면 어둡게 해서 보면 어두운 곳에 분간 안 되는 거 명암비가 떨어져 버리는 거 예,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후회는 안 한다. 예,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